난리 났네. 난리 났어. 우리 집 누수 때문에 어디 서로 살겠나? 간다. 아따따따따따. 안녕하세요, 오 실장님입니다. 오늘은 누수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어느 날 새벽에 아랫집에서 우리 집 방화문을 노크를 한다.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층간 소음이라든지 기타 소음권에 관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근데 새벽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일단 그 부분을 알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거의 10중 8구는 누수로 인해서 올라왔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. 누수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. 시간이 또 새벽이잖아요. 이런 경우에 일단 우리가 누수 탐지 업체에 콜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초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일단 먼저 순서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우리가 양수기함이라고 하잖아요. 보통 냉수, 온수에 수도 밸브가 쪽에 있는데 그 밸브를 잠궈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싱크대, 싱크볼 밑에 보면 우리 집 보일러 분배기라는 게 있거든요. 그 분배기에 메인 밸브를 잠가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방 발코니 쪽에 보면 아파트 내에서 난방수가 우리 세대로 유입되는 그 메인 밸브가 있거든요. 그 밸브 자체도 일단은 잠가 주셔야 돼요. 이런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물에 관련된 모든 밸브를 잠가 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단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. 그렇게 날이 좀 밝아가지고 아파트 직원들이 이제 출근했을 때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을 하셔가지고 아랫집과 같이 현장을 체크를 일단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밑에 집의 천장에 누수가 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언저리에서 누수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. 초동 조치로 일단은 각 밸브를 잠가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더 이상의 많은 양의 누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.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,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부터는 제가 약간 다른 그런 형태의 제가 실제 누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겨울에 공사를 했던 우리 인테리어 현장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 밑에 집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.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어요. 밑에 집을 확인했더니 정말 천정에 도배지, 벽지가 이렇게 있잖아요. 벽지 안에 물이 이만큼이 차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확인해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초동 조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의 직원이 호출을 해서 관리사무소 대동해가지고 밑에 집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일단은 위에 있는 물을 빼내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우리가 담을 수도 있는 큰 통 같은 걸 놔둬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다 일단 배출을 하게 되었어요. 배출을 한 후에 벽지를 다 이제 뜯게 되었죠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초동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바로 화장실과 보통 공용실이라고 하거든요. 공용 화장실과 그 다음에 중간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중간방 우회에서 누수가 되었어요.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면 일단 밑에 집에 천정에 점검구라는 게 있거든요. 화장실 후에 이 점검구를 열어가지고 물이 젖어 있는 흔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. 체크를 해봤더니 그 상태에서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어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적으로는 화장실의 수도 밸브에서는 물이 새지 않았구나 라는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공사하는 우회집에서 바닥을 다 까게 됐어요. 시멘트 바닥을 다 까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보통 엑셀 배관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엑셀 배관을 광범위하게 이 바닥을 깐 상태에서 제가 퐁퐁물로 가지고 다 뿌려봤어요. 보통 누구나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을 때 우리가 퐁퐁을 뿌리면 막 거품이 뽀뽀뽀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누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동의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. 암만 뿌려봐도 그 상태에서는
그런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. 굉장히 의아해하고 더 많은 광범위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시공해서 파게 됐다. 근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모든 시멘트층이 있고 그 밑에는 보일러 엑셀 배관이 있고 그 한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수도 배관이 지나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수도 배관인데까지 다시 바닥을 다 철거를 하게 되었죠. 철거를 해서 노란 색깔 수도 배관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암만 싸도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. 와, 도대체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이 수도가 들어왔던 그 각도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, 자,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각도가 꺾였을 때 보통 엘보 부분이라고 해요. 엘보. 그래서 엘보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도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.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공용 화장실하고 중간방 벽체 그 사이에서 제가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이 상태에서 화장실에 누수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 그 엘보 쪽, 위에 쪽 올라가는, 화장실 올라가는 그쪽에서 미세하게 누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벽을 철거를 하게 됐죠. 벽을 이만큼은 철거를 해서 다시 퐁퐁물로 확인을 해 봤더니 역시 그 부분에 노후화에 인해 가지고 물이 한 방울씩 샜던 거예요. 많은 양의 물이 새냐. 그게 장시간 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갖고 밑에 집은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저희가 그 바닥을 까는 중에 갑자기 다른 층 사람이 올라오신 거예요. 알고 봤더니 그분도 새벽에 물이 샜던 거예요.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는 언제 물이 셀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,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자가적으로 체크를 했잖아요. 근데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누수 탐지 업체를 섭외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40만원 이상의 출장비가 딱 발생을 해요. 탐지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못 찾았을 땐 추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동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아시는 지인 또는 인테리어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일단 그 부분부터 한번 까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선례가 어떤 게 있냐면 암만 해도 누수 탐지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실제로 진짜 많이 나오긴 해요.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외벽 크랙을 타고 들어와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또는 우리 집은 아닌데 그 몇 집에서 미리 탔던 계속 타고 들어와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다른 영업사원이 8층 공사를 했었는데 2층에 누수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8층 저희 공사했던 데서 그런 식으로 2층까지 누수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근데 그 지금 밑에 집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발생했냐면 침대 매트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가구, 벽지, 몰딩, 석고보드 그의 모든 게 다 손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. 그럼 이걸 일단 여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보통 인테리어 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공사 수도에 관련된 거에서 누수가 되면 저희가 책임을 지지만 원래 매립에 대했던 미장층 밑에 매립했던 그 배관 자체에서 누수가 되는 건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. 그래서 이 고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. 보통 화재나 또는 손해보험 그 사이에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 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냐 물어봤더니 이 분은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. 고객님, 보험이 들어져 있다 하면 보통 특약으로 그게 100원밖에 안 하니까 웬만하면 들어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부분이 이 고객님께서는 하나 손해보험인가 그쪽에 이제 가입을 하고 있었거든요.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들어져 있던 거였죠. 그래서 한시름을 놨다. 그래서 뭐 일단 밑에 집부터 굉장히 죄송한 사항이었지만 그래도 그 금전적인 거에서는 크게 부담 느끼지 않는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을 고객님 보고 계실 거예요. 맞죠, 고객님? 제가 해결해 드렸죠? 자, 어떻게요? 구독 한번 꾹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너무 크게 당황을 하지 마시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치만 취한 상태에서 정 안 된다고 해서 누수업체를 탐지업체를 불러서 탐지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보험 정도 아까 들었다고 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 꼭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의 영상은 아무튼 이 정도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걸 할게요. 왜냐하면 그 외에 이 누수에 관련된 거는 저보다 더 전문 업체들이 영상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,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1차적으로 자가 진단 및
1차 초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된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사진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. 아무튼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